심리게임이란 일상생활 혹은 업무 중에 혹은 대인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의식이 아예 없거나 의식이 반쯤 남은 상태로 반복해서 행하는 동일한 패턴의 나쁜 습관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 심리게임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팀장님이요, 회의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회의는 민주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팀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수렴해서 결정해야 되는구나. 나도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팀 회의할 때 민주적으로 회의를 해야 되겠지. 이런 결심을 하고요, 실천을 하기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팀원들이 회의장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팀장님이 먼저 질문을 해요. 여러분, 다음 달 1일 날 부서 워크숍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어디로 워크숍을 가면 좋을까? 장소를 한번 결정해 봅시다. 오늘부터 회의는 민주적으로 할 거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곳에서 워크숍을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팀원들이 아무런 답변하지 않는 거예요. 서서히 이제 당황스러움을 느끼죠.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여러분, 팀장님이 옆에 있던 박 대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박 대리, 야, 우리 어디서 워크숍 할까? 대답해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 대리가 잠깐 고민하더니 얘기를 해요. 작은 소리로. 팀장님, 저쪽 부산 해운대 쪽이 어떨까요? 그래. 잘 들었어. 자, 옆에 있는 최 대리 한번 의견 얘기해봐. 여러분, 최 대리가 이야기합니다. 저 대전 쪽이 어떨까요? 중간 지점. 그래. 좋은 의견이야. 자, 최 과장 한번 얘기해봐. 강릉 경포대 쪽이 어떨까요? 좋은 의견이야. 알았어.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다음 달 워크숍은 서울에서 할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순간 분위기 어떨까요?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팀원들 속으로 어떤 생각할까요? 근데 이럴 줄 알았어. 무슨 개뿔 민주적인 회의야. 역시 여러분,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팀장님 어떤 생각할까요? 이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게 뭐지? 좀 꿀꿀한데? 뻘쭘한데? 원래 생각과 다르게 돌아갔네? 여러분, 이런 것들 뭐라고 한다? 심리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팀 내에서, 조직 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여러분? 팀으로 일해야 되는, 팀으로 결정해야 되는 회의가 어떻게 되고 있다? 여러분, 심리게임으로 흘러가고 있다. 팀워크하고는 전혀 다른 쪽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심리게임에 진입하는 그 단계, 프로세스를 정말 쉽게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전혀 그럴 생각이 아닌 것으로 시작한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작은 소리로. 처음에는 전혀 그럴 생각이 아닌 것으로 시작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그럴 생각으로 시작하면 뭐예요, 여러분? 심리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남편이요, 정말 반성을 많이 했어요. 주변 친구들 보니까 결혼 그쵸?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내한테 더 잘하고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집 남편 역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오늘 퇴근 후에 정말 아내한테 특별 이벤트를 통해서 서프라이즈를 시도하리라. 용돈을 탈탈 털어서 여러분, 동네 꽃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장미꽃 한 100송이를 샀어요. 아마 10여만 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용돈을 다 털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초인종을 누릅니다. 무릎을 꿇고 이제 아내가 나오면 무릎 꿇은 상태로 옛날 프로포즈 했던 그 느낌을 살려서 여보 사랑해 준비를 한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바로 이제 부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준비한 대로 여보 사랑해 나의 사랑이야 라고 꽃다발을 딱 주었는데, 여러분, 아내의 첫 멘트가 뭐예요? 첫 멘트. 이거 뭔데? 꽃. 누가 몰라서 물어? 두 번째 멘트가 뭐예요? 이거 얼만데? 12만 원. 아내의 세 번째 멘트가 뭡니까? 미친 거 아니야? 누가 이런 거 사고 그랬어. 여러분, 순간 어때요?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죠. 순간 꽃을 딱 던지면서 남편이 뭐라 그래요? 밥 안 먹어. 여러분, 아내의 뒤에 온 멘트 먹지 마. 여러분, 그리고 아내는 아이들과 밥을 먹어요.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제 배고픈 마음을 억눌러 가면서 여기저기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확인해 봅니다. 진행 패턴이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전혀 그럴 생각이 아니었었는데 부부싸움으로 들어가는 패턴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여러분 술 한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전화 받지 않고요. 아무도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전화한 지 1시간 30분 만에 드디어 중학교 동창하고 연락이 닿았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 역시 아내하고 다툰 친구 같아요. 둘이 이제 의기투합이 됐죠. 저녁 때 만났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내 뒷담화를 하면서 이제 회식을 하는 거예요. 특등심으로 먹었어요. 고기로. 무려 금액이 한 12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카운터에 가서요. 멋있게 그 남편이 카드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Today is my day. 오늘은 나의 날. 말리지 마. 친구가 전혀 말리지 않네요. 여러분 계획에 없던 12만 원 카드로 긁었어요. 그것으로 끝내면 좋을 텐데 친구가 미안하잖아요. 이 차는 내가 쏠게. 호프집으로 갑니다. 자, 호프 한 잔 먹으면서 한 4만 원 나왔어요. 역시 이번엔 친구가 미안하니까 카드를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남편이. Today is my day. 오늘은 나의 날. 말리지 마. 또 친구가 안 말리네요. 또 본의 아니게 4만 5천 원 카드로 긁었습니다. 마지막 5차 편의점 캔 맥주까지 모두 다 긁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패턴이 일정하고요. 세 번째 확인합니다. 결과가 뻔해요. 어떻게 뻔할까요? 부정적으로 끝나요. 기분이 안 좋게 끝나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 안 좋게 끝냈을까요? 아내하고 싸웠으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내도 기분이 안 좋아요. 두 번째, 전혀 계획에 없던 여러분 카드값을 지출했으니까 역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낼 때는 기분이 좋지만 여러분 집에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번째, 후회가 되죠. 내가 뭐 한 거야? 또 일주일 지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성이라는 녀석이 작동하죠? 생각해 보니까 10여 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벤트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꽃다발 10만 원 이상을 사서 주니까 여러분 아내가 당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작은 월급 가지고 그렇죠? 여기저기 쪼개가면서 생활했던 아내를 보니까 또 그런 화를 낼 만도 했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그냥 아내 포옹하면서 여보 사랑해. 나의 마음이야. 이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분명히 후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내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니까 남편 안 됐거든요. 그냥 여보 고마워. 정말 내 마음 알아주는 거 당신뿐이야. 이렇게 말할 걸 분명히 그 아내도 후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잖아요. 이게 다 뭐다? 심리게임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심리게임에 들어가는 단계가 뭐라고요? 첫 번째, 처음에는 전혀 그럴 생각이 아닌 것으로 시작한다. 두 번째, 패턴이 일정하다. 즉, 한 번 하면 심리게임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는 게 심리게임이에요. 세 번째, 결과가 어떻게 끝나요? 부정적으로 끝나죠.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종료되면 어떻다? 심리게임이 아닙니다. 네 번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으면 심리게임이 아니에요. 꼭 후회라는 녀석이 나에게 누군가에게 찾아오면 뭐다 여러분? 심리게임이에요. 자,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조직 생활하면서 팀으로 일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심리게임 뭐가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범하는 심리게임 뭐가 있나요? 제가 강의원한테 가끔 여쭤봐요. 그랬을 때 교육생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이건 베스트가 아니라 뭐예요? 워스트죠. 7가지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하는 심리게임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남자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술을 한참 먹었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헤어진 연인한테 엄청난 양의 카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무지하게 후회하죠, 여러분. 네. 여러분 친한 사람들과 일 끝난 다음에 팀워크 증진을 위해서 회식하고 술 마시는 거 제가 볼 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여러분께 너무 지나치고요. 또 그런 어떤 회식을 통해서 주사 부리는 것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 하는 것들 여러분 결과적으로 팀으로 일하는 것에 정말 좋은 건 아니겠죠. 여러분 욱하는 성질 누군가한테 심하게 화냈다가 여러분 끝날 무렵에 전화하는 사람 있죠. 김대리 삐졌어? 나 뒤끝 없는 거 알지? 여러분 그분들이 뒤끝이 있으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우리 조직 내에서 팀원이 됐던 팀장이 됐던 선배가 됐던 후배가 됐던 욱하는 성질 많이 발휘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심리게임의 달인들입니다. 여러분 뒤로 미루는 거 전형적인 뭐예요? 심리게임이에요. TF팀을 구성해서 일을 할 때, 다른 팀과 일할 때, 또 같은 팀 내에서 함께 일할 때 여러분 기한 내에 뭔가 처리하지 않고 자꾸 지연되게 되면 여러분 정상적인 성과를 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함께 일하는 분들의 마음 좋을 리가 없겠죠.
여러분 강사가 강의하면서 마지막으로 해놓고 여러분 한 15분 더 해보십시오. 기분 굉장히 안 좋으실 거예요. 마치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마지막으로 하시고 한 15분 더 하시면 교회 옮기고 싶다는 성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종교를 개종하고 싶다. 이렇게 농담식으로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또 많이 하는 심리게임 뭐가 있나요? 조직 구성원들이? 여러분, 지각입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지각하면 상사한테 혼나고요. 팀원들 보기에 민망합니다. 어떤 결심하셨어요? 내가 내일부터는 절대 지각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지만 그 다음날 또 지각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아마 조직이 오래 남아있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섯 번째 많이 하는 심리게임이 있죠. 여러분, 뒷담화, 대표적인 심리게임입니다. 뒷담화 할 때 기분 어떠세요? 뭐 기분 좋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요, 같이 뒷담화에 있던 내 동료 김대리가 의심스러워요. 왠지 내일 출근해서 팀장님이 나를 부를 것 같아요. 야, 박대리, 너 나 뒷담화 했다며. 무슨 말씀입니까?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야, 너 누가 그러던데? 누가 그러던가요? 여러분 이미 엎질러진 물이네요. 여러분 뒷담화 한두 번 괜찮습니다. 그러나 3번, 4번 지속되는 거 대표적인 심리게임. 여러분 팀워크를 어렵게 만듭니다. 관계를 깹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심리게임 뭐가 있나요? 우리 가끔 조직 내에 이런 분들 계시죠? 이놈의 회사 또 때려쳐야지. 이러면서 10년 근속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연수 가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멋진 분들은요. 잘 준비해서 멋지게 정리해 놓고 여러분 회사를 사직합니다. 여러분 동료나 후배 중에 여기 때려쳐야지라고 하면서 오래 근무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분들과 선택권이 있다면 함께 일하지 않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리는 심리게임의 어떤 이런 종류들이 과연 여러분과 저의 심리게임 이런 유형이 아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거듭 이야기합니다만 심리게임은 관계를 악화시키고 결국에는 팀워크를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심리게임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예, 거는 사람, 걸리는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죠. 여러분 부부싸움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동료 간의 갈등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할 때 성과 나지 않는 것도 일방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예, 거는 사람, 걸리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